저의 경험과 인성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다양한 경험이 있다는 걸 넌지시 알리면서도 대놓고 자랑하기보다는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겸손히 배우고 있고 따뜻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면접에서 자기소개는 첫인상과 같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꼭 해야 할 3가지와 피해야 할 3가지 알려드릴게요. 피해야 할 것. 첫째, 시간 초과. 면접관들은 비슷비슷한 자기소개를 수십 번, 수백 번 듣기 때문에 길게 지루하게 늘어지는 자기소개는 정말 최악입니다. 주어진 시간의 80%에서 90% 정도만 쓰는 게 좋고 1분의 경우 50초 혹은 더 짧아도 괜찮습니다. 짧게 준비해서 오히려 현장에서는 여유 있는 속도로 눈을 바라보면서 차분하게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둘째, 추상적인 단어. 비유나 은유, 명언, 추상적인 단어는 다 빼버리세요. 생생한 나의 이야기를 구체적인 단어로 채워야 기억에 남길 수 있습니다. 셋째, 달달 외워서 영혼 없이 말하기. 면접에서의 핵심은 면접관과 통했느냐,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았느냐입니다. 기계처럼 달달 외워서 전달하기만 하면 면접관의 마음을 결코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잘 숙지한 다음에는 눈을 쳐다보고 미소도 지으면서 대화하듯이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해야 할 것 첫째, 나만의 헤드라인을 만들어라. 면접관들의 주목을 끌려면 반드시 임팩트 있는 첫 문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직무 경험이나 강점과 관련된 나만의 헤드라인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스토리로 승부하라. 나만의 헤드라인을 잘 만들었다면 그걸 또 잘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최근의 직무와 관련된 경험, 또 그것을 통해 내가 깨달은 것, 혹은 나의 강점과 관련된 이야기면 좋고 생생하고 구체적일수록 더욱 좋습니다. 셋째, 따뜻하고 유연한 인간미를 보여줘라. 제가 면접 지도를 하다 보면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더라고요. 너무 똑똑하고 빈틈없이 보이려고 노력하는데 회사는 결코 똑똑한 로봇을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저는 처음 시험 볼 때 완전히 망했어요. 제가 처음 대형 방송사에 시험 볼 때 아나운서 지원자가 2,000명이 넘었는데 20초 자기소개에 뉴스 하나 낭독하는 게 시험이었거든요. 저는 자기소개를 지금은 거의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진부하기 짝이 없는 자기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20초를 넘게 했어요. 그랬더니 면접관이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딱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뉴스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제 자기소개가 너무 길고 지루했던 거죠. 뉴스는 단 한 글자도 읽지 못하고 1차에서 탈락했습니다. 여의도에서 시험을 보고 바로 여의도 한강으로 나와서 혼자 많이 울었어요. 근데 반면에 그때 저랑 같이 시험 봤던 친구 중에 중국어과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때가 이제 베이징 올림픽을 한 해 앞두고 있을 때였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닌하오, 젠따오닌 헝까오싱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1차에 붙었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아, 자기소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면접을 보고 떨어지고를 수십 번 반복하면서 저의 면접 실력이 계속 업그레이드 돼 갔던 것 같아요. 면접이라는 게 사실 결국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서 잘 정리가 되면. 그리고 그걸 간단명료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고 나면 면접에서 두려울 게 없다고 생각해요. 면접은 나를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면접 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런 방법을 이야기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건 결국 스스로 찾아가게 돼 있으니까요. 대신에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너는 결국 해내. 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졌다고 실망하지 마. 너는 시험의 승패와 상관없이 정말 멋진 사람이야. 네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는 면접관이 아니라 네가 결정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저 시험에 떨어질 때마다 자존감이 바닥을 쳤거든요.
그 정도로 쫄지 마. 너를 믿어. 이런 이야기 꼭 해주고 싶네요. 취업 준비생들은 안정적인 직장인을 부러워하지만 직장인들은 백수를 부러워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게 되면서 취업 준비생들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 선택, 자유, 도전 열정 이런 것들이 그리워서일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너무 빨리 벗어나려고만 애쓰지 말고 5년, 10년 후에는 그리워질 수 있는 이 시기를 더 여유 있고 신중하게 나를 믿으면서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